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가파르게 확산되어 오늘까지 누적 2,7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6월에 접어들어 주당 평균 1일 확진자 수와 감염 재생산 지수가 확연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했던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의 최근 일주간 검출률은 16.7%로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등 방역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부터 확대 설치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12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315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음으로써 역학적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다른 위험이 닥쳤습니다. 어제 확진된 2683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북구 소재 포시즌 유황사우나 여탕에서 7명의 확진자가 집단으로 추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추가 확산 고리를 끊고 조속히 정상을 되찾고자 부득이 다음과 같이 행정조치 제64호를 발령합니다. 행정조치 제64호 2021년 6월 1일 0시부터 6월 15일 24시까지 북구 동대로 56 포시즌 유황사우나 건물 내 헬스장, 남녀 사우나, 매점 이용자는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18시까지 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명합니다. PCR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외국인인 경우라도 등록 외국인이든 미등록 외국인이든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령되는 행정조치 제64호를 위반하여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검사로 발생된 확산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방역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함께 취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단검사 참여와 백신 접종만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북구 호계 주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발령되는 행정조치 제64호 대상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계없더라도 확진자와의 접촉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단검사 참여가 우리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방역 상황이 다소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여 송구스럽습니다만 코로나19의 종착점도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현재 백신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검증되었고 실제 국내 접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후 감염 예방 효과는 84%이고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으며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강하지만 울산은 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6일 482보 확진자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입퇴원 현황입니다. 입원이 64, 퇴원 2,636, 총계 2,700명입니다. 병원별 입원 및 입원 예정 현황입니다. 총 64명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에 11명, 마산의료원 1명, 울산생활치료센터 32명, 경남 제2생활치료센터에 7명 등 64명입니다.
입원 예정은 현재 13명입니다. 다음 환자 건강 상태별 현황입니다. 64명으로 모두 경증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2,700명 중에 국내 요인이 2,580명, 해외 요인은 120명입니다. 일자별 발생 현황입니다. 브리핑 기준입니다. 총 2,700명으로 이전 누계가 2,650명, 6월 10일 9명, 6월 11일 14명, 6월 12일 5명, 6월 15일 5명, 6월 16일 17명입니다. 이 중에 국내 요인이 2,580명, 해외 요인은 120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월별 발생 현황입니다. 2,700명 중에 2020년도에 716명, 금년 1월에 222명, 2월 77명, 3월 144명, 4월 772명, 5월 649명, 6월 120명입니다. 연령대별 현황입니다. 2,700명 중에 남자가 1,299명, 여자가 1,401명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미만이 445명, 20대가 342명, 30대 376명, 40대 446명, 50대 481명, 60대 358명, 70대 이상이 252명입니다. 발생 지역별 현황입니다. 2,700명 중에 중구가 506명, 남구 954명, 동구 295명, 북구 538명, 울주군 356명, 외국인이 51명입니다. 퇴원 현황입니다. 퇴원은 사망자 40명을 포함해서 2,636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금일 10시 기준 3명이 퇴원을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모두 퇴원을 하셨고 남구 1명, 동구 2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대소 현황입니다. 현원이 14명이고 잔여실은 46실입니다. 현재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5일 어제 오후에 6명, 금일 오전에 11명 등 총 17명입니다. 17명 중에 감염은 조사 중이 4명, 그 다음에 접촉자가 12명, 해외 입국자 1명 등 17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및 안내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전망, 그 다음 접종 실적, 접종 계획 중에서도 60에서 74세 어르신들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그 다음에 예비군 등 얀센 백신 예방접종, 그 다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제외 대상자 30세 미만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사항에 대해서는 4페이지 자료에 상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월, 6월 접종 대상자별 예약 및 접종 일정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5일 어제부터 26일까지 30세 미만 군인을 제외한 30세 미만 2분기 대상군에 대해서 화이자 예방접종이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상황 보고입니다.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 현황, 우리 시 발생 현황, 집단 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입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확진자 현황을 정리를 한 표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11만 7,669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에 확진자는 31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침 2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현황과 대상자별 접종 현황, 그 다음에 이상반응 신고 현황,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구군별 접종 현황. 요거는 오늘 브리핑 자료에부터 이제 반영을 새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군별로 구분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오늘부터 이거는 추가로 4번에 구군별 접종 현황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5번은 상반기 대상자별 예방접종 계획입니다. 접종 대상자와 접종 방법, 백신의 종류, 그 다음에 전국과 울산의 접종 대상자 수, 그 다음에 상세한 접종 시기를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침 3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계획입니다. 6월 30일까지 운영이 되는데 운영 시간과 그 장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는 검사소 위치입니다. 위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발생된 그 포시즌 유황 사우나 관련 인지 경로 모식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여탕에서만 8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울산 시민들입니다. 이상 브리핑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시면 답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BS 조아람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우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이유가 역학조사 결과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아마 확산 가능성이 이제 사우나라는 시설의 특성상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방역당국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집단 발생 사유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사우나를 집단 울산에 발생됐던 사우나들을 기억을 거슬러 가보면 다 공통점들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발생된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여탕 쪽에서 발생이 많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그럼 여탕에서 또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노출 시간이 남성보다는 훨씬 깁니다. 보통 남자들은 1시간 이내에 목욕을 한다라고 보면 여성들은 대다수가 1시간이 넘습니다. 다. 거기에서 이제 밀폐된 환경이고 또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마스크 끼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노출 시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곳은. 그 다음에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목욕탕에서 오늘 오전에 이미 이제 8명 어제 포함을 하면 8명이지만은 8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제는 우선 여탕 중심으로 검사를 했지만 오늘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미 문자 메시지도 지금 전화 문자로 다 발송이 됐고 또 선별진료소하고 임시 선별검사소에 지금 줄을 서고 있다는 걸로 보면 추가 확산은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변이 여부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았는데 일단 변이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네,
MBC 유유정 기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조치로 검사를 의무화하셨다는 거는 그 사우나의 뭐 출입자 관리나 방역 조치 이런 거에 혹시 허점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 이제 QR 코드도 사용을 하고 전자출입 명부를 쓰고 또 일부는 그 수기명부도 작성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 이분들이 이제 그 안에 여탕, 그 다음에 헬스장, 또 매점 이렇게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입 명부 관리는 저희들이 100%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느니 일단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빨리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난 문자 발송과 함께 오늘 행정조치 제64호를 동시에 발령하게 된 사유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매곡중학교 학생 확진돼서 오늘 학교에서 검사 단체로 있었는데 이게 혹시 그 사우나 방문자나 아니면 방문자의 접촉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예 무관한 겁니까? 지금 그 매곡 중학교는 그 사우나하고 직접 관련은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별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런 그 이번에 스파도 그렇고 예전 히어로 스파나 이런 집단 감염이 좀 북구에서 유난히 잦은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확진자 수나 뭐 이런 걸 볼 때 진짜 그렇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만 하고 말 수준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명확하게 저희들이 그걸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목욕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중구, 북구를 중심으로 남구도 마찬가지고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목욕탕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이제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이 케이스만 하더라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다만 히어로 스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알파 변이로 확인이 됐던 상황이었고 감염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거는 일단 변이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확인이 됐으니까 일반적인 이제 전파력과 확산 속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번 금요일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 확진자를 통해서 또 그 가족이라든지 접촉자들, 밀접 접촉자들을 또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질문이 아침에 있었던 내용 중에 그 이분들이 접종을 받은 게 있느냐 파악을 해보니까 8명 중에 접종을 받은 분이 4명입니다. 4명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받았고 지표 환자 역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했는데 6월 8일, 6월 12일, 6월 14일, 6월 8일 그러니까 8일 날 2명, 12일 날 1명, 14일 1명 이렇게 4명이 이제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이게 보통 항체를 가지려면은 2주 이상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보면 이제 맞고 맞은 상황이 돼서 항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감염이 된 이런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 2차까지 접종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제 확진이 났더라면은 우리가 이제 돌파 감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빠른 게 8일 날 접종이 됐으니까 항체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미접종자가 4명인데 이분들은 이제 50대고 40대인데 접종 대상자가 지금 아니다 보니까 접종을 못 받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TV조선 이민재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문자 안전 안내 문자로 그 대형 사우나 남구에 있는 게 연락이 왔던데 요것과 지금 북구에서 발생한 사우나 간의 연관성도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아마 어제 남구에서 그
목욕탕 하나가 문자가 나갔습니다. 어제. 그게 몇 번이냐 하면 2687번 어제 이분이 이제 남구에 조그만한 목욕탕을 다녔는 게 어제 문자가 나갔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나간 거는 2시 헤드라인에 이제 아마 나올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2시에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이 되니까 그걸 반영을 못해서 지금 못했는데 2시에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2명이 나갑니다. 2명이 나가는데 거기에 2명 중에 이제 1명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뭐 실명을 지금 거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 A 이제 사우나고 또 하나는 어제 문자가 갔던 이제 또 그 실명이 어제 다 나갔습니다. 그건 1월 탕이라고. 근데 이제 이 두 목욕탕을 다니시는 이분들이 오늘 집단 발생된 그 북구 호계동에 있는 이제 오늘 우리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 포시즌 유황 온천 사우나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간접 연결되는 경우. 간접 연결되는 경우라는 거는 포시즌 목욕탕을 다니시는 분하고 만나서 모임을 하고 뭐 식사를 같이 했다든지 했는데 그분이 오늘 이 사우나를 다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직간접 연결이 되는 걸로 지금 올라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파악은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2시 헤드라인이 나가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추가 역학조사를 지금 해야 되고 하면 19시 헤드라인에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은 내일 브리핑 자료에 반영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악된 게 그 정도입니다. 예. 일단 직간접 연결은 돼 있다. 예. 그러면은 행정명령을 할 때 이 두 개 사우나 또는 목욕탕에 대해서도 함께 행정명령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행정명령을 하기 전에 이걸 알았으면 같이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 이 경우는 또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게 복합적으로 뭐 사우나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다른 시설이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라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요 작은 목욕탕이나 이렇게 사우나 단독 시설만 있는 것 같으면 명단을 다 주인이 알 수 있는 수도 있어요. 다 알 것 같으면 굳이 그리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문제고 만약에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그런 게 어렵다라면 뭐 추가로 행정명령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예. KBS 조아람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은 지금 사우나에서 발생을 한 게 총 3곳인가요? 아니면 2곳인 건가요? 3곳입니다. 총 3곳인 네. 거예요? 그럼 어제 남구 2, 북구 하나. 북구 하나. 어제 그러면은 하나. 하나 있었고 오늘 하나 추가 지금 나온 거. 오늘 남구가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북구 거예요. 오늘 호계. 오늘은 그러면 포시즌. 북구 남구, 어제는 예. 남구 하나. 대형 사우나는 그럼 어제 아니요. 남구가 2개, 네. 북구가 하나. 그러니까 어제 남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제 오늘- 게 대형 사우나인 예. 건가요? 아니요. 1월탕. 1월탕 어제는. 예. 오늘 나온 게 대형이고.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유희정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곳의 목욕탕 확진자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로 보신다는 건데 그 확진자들이 목욕탕을 여러 곳을 동시에 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목욕탕 이용자들끼리의 접촉인 건가요? 한 사람은 아마 양쪽 목욕탕을 다 간 것 같고, 아마 양쪽 목욕탕을 가지는 않았고, 그 다니는 사람들하고의 접촉이 있은 걸로. 예. 그러니까 3 목욕탕을 다니셨던 확진자들이 다 각각 그 한 곳씩만 가셨는데 네. 목욕탕 바깥에서 모임이 있으셔서 그 과정에서 전염이 있었을 것으로 식당에서 추정합니다. 이제 모임을 했는데, 예. 이제 일부는 그 포시즌에 다시 다니신 분이고 또 일부는 1월에 댕기는 분이고 또 어떤 분은
대형에 다니는 분이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예.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그 예방접종 관련한 건데 그 네. 지역의 기업체들에서 뭐 자체적으로 좀 위탁 의료기관처럼 백신 접종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네. 움직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혹시 뭐 방침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시는 일단 우선 현대자동차 내에 부속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거는 이제 기업체도 좋고 근로자들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다 좋은 부분인데 자체에서 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했고 또 중앙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걸로. 예.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는 아마 다 그 자기들이 100% 자기들이 책임은 질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는 이제 자체 접종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혹시 그거 뭐 일정이나 규모나 현재까지는 일정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그런 건 좀 예. 그럼 하는 방향으로만 그렇죠. 예, 오늘 아침 중대원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기업체 내 부속 의원들의 이제 자체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한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가능하다고 했고 유니스트란다. 키스트 이제 거기서도 이제 요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의원이 있는가 봐요. 있고 우리 현대자동차처럼 근데 거기도 허용을 해주는 걸로 오늘 아침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 울산에서는 현대차 한 곳인데 더 확장될 가능성이 한 군데밖에는 해당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내에도 부속 의원이 있고 그것도 아마 협의가 된 걸로. SK는 안 되고, 예. 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TV조선 이민재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아까 목욕탕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쭐 건데요. 어제 확진자 발생했던 그 소형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QR코드라든가 명부 같은 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그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돼서 어제 문자 날아간 거고, 그게 뭐 잘 됐으면 우리가 굳이 전화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었는데 아마 남구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거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된 거고 오늘 또 추가로 지금 나간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명부상에는 몇 명 정도의 방문자가 있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방금 2시 헤드라인으로 나갈 자료가 돼서 저희들이 그까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 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KBS 조아랑 기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포시즌 그런 사우나 안에서 이분들이 여탕 말고 이 확진자 중에 뭐 다른 그 사우나 시설 위에 뭐 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다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런 건 없었었나요? 에어로빅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에어로빅 신고자가 있습니다. 에어로빅하고? 예. 현재까지 에어로빅이고 5개 추가로 나오는 확진자들 중에는 추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참고로 이것도 질문이 많았던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거기 어제 집회 환자 포함해서 8명 중에는 여탕 매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 1명, 그다음에 여탕 세신사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우나 이용객들이고 요 세 분은 거기 종사되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방역 수칙을 우리가 목욕장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우리가 강화를 시켜놨는데 이거 위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2주에 한 번 받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가 그 격상한 지 아직 2주가 안 돼가지고 시기가 미도래 돼서 처분의 대상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검사를 그 안에 이제 받기는 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안 받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어떻든 뭐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처분의 대상은 안 되고 아직 2주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 처분 대상이 되려면 일단 2주가 경과가 됐고 안 받은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면 올매 신선미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탕에서 최초 나온 2683번은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감염 경로는 지금 아직 명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분은 종사자신 거예요? 아니면 이용자신 거예요? 예? 2683번은 종사자신 거, 이용자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용자입니다. 예. 네, 그 시간 관계상 코로나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고 추가 지시사항이 있으시면 대변인실로 질의해 주시면 공지 상황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